사람들이 뱃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꼬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층, 예전보다 조이는 듯한 허리,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울.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몸에서 가장 위험한 지방은 눈에 보이는 지방이 아닙니다. 당신은 날씬해 보여도 여전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배가 납작해 보여도 여전히 대사적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협은 피부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깊숙이 앉아 있습니다. 장기 주위에 감겨 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이 지방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호르몬, 염증, 생존에 신경 씁니다. 그것은 인슐린을 방해합니다. 간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뚜렷한 경고 신호 없이 심장병, 당뇨병, 조기 노화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왜 눈에 보이는 뱃살이 진짜 적이 아닌지, 위험한 지방이 몸속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지방 감량 접근 방식을 영원히 어떻게 바꾸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대부분 동안 당신은 외모로 지방을 판단하도록 배웠습니다. 허리가 늘어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괜찮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야 합니다. 그러나 몸은 외모로 위험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이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위험을 측정합니다. 이것이 같은 체중을 가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건강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활기차고 안정감을 느끼지만 다른 한 사람은 배가 커 보이지 않아도 혈당, 혈압, 만성 피로로 힘들어합니다. 그 차이는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복부 깊숙이 간, 췌장, 장과 같은 필수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은 비상사태를 위해 설계된 유형입니다. 그것은 미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지방이 확장될 때 피부 아래의 피하 지방처럼 바깥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자랍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리고 호르몬 및 면역체계와 직접 소통합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그것을 놓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체중계가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혈액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적당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과체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동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대사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 지방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염증성 물질을 방출합니다. 인슐린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간을 지방 저장 및 저항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긴급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목표는 당신을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방 감량은 더 작은 허리둘레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조용히 건강을 약화시키는 유형의 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지방이 무엇이 다른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많은 전통적인 체중 감량 접근 방식이 그것을 목표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장 지방이 실제로 몸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지방과 왜 다르게 반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피부 아래 지방과 복부 깊숙한 곳의 지방은 주소만 다른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장기처럼 행동합니다. 꼬집을 수 있는 피하 지방은 비교적 수동적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칼로리 변화에 반응합니다. 과도하면 이상적이지 않지만 공격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내장 지방은 다릅니다. 내장 지방은 간, 췌장, 장과 같은 필수 장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그것에게 힘을 줍니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직접 간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은 내장 지방이 방출하는 모든 것이 혈당, 콜레스테롤 및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장기로 직접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장 지방은 대사적으로 활성적입니다. 몸을 저등급 스트레스 상태로 유지하는 염증성 분자를 방출합니다. 인슐린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세포의 반응성을 떨어뜨립니다. 에너지가 이미 충분할 때에도
간이 더 많은 포도당과 더 많은 지방을 생산하도록 밀어붙입니다. 이것이 내장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이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인슐린이 더 자주 상승함에 따라 내장 지방은 성장합니다. 내장 지방이 성장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은 악화됩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내장 지방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내장 지방에 버티라고 지시합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이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필수 장기 근처의 지방은 장기간의 스트레스나 음식 불확실성 동안 보호 역할을 합니다. 현대 생활에서 스트레스는 기아에서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수면 부족, 정서적 압박, 불규칙한 식사, 지속적인 자극에서 옵니다. 내장 지방은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적 허리가 작은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대사증후군, 지방간 또는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위험은 거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적인 체중 감량이 종종 건강 지표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하 지방을 줄이는 것이 자동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칼로리 제한보다는 호르몬 환경에 더 적게 반응합니다. 인슐린이 예측 가능하게 낮을 때 줄어듭니다. 염증이 감소할 때 물러납니다. 간이 더 이상 과부하되지 않을 때 반응합니다. 몸이 위협 대신 안정을 감지할 때 꽉 쥔 손을 놓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덜 먹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이 종종 실망스러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지방을 줄일 수 있지만 위험한 지방은 대부분 손대지 않은 채로 둡니다. 내장 지방을 이해하는 것은 지방 감량의 목표를 바꿉니다. 목표는 단지 더 납작한 배가 아닙니다. 목표는 더 조용한 간, 더 차분한 인슐린, 더 낮은 염증 신호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내장 지방은 극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물러납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실제로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전략이 완전히 놓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은 체중 감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방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내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저인슐린 기간 만들기. 내장 지방은 극단적인 것보다 일관성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인슐린이 길게 지속되면 몸은 에너지가 있고 더 이상 저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합니다. 이것은 종종 저녁 식사를 일찍 또는 가볍게 하고 간식 섭취를 멈출 때 밤새 일어납니다. 목표는 굶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인슐린이 진정으로 안정화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간 보호 및 지원 내장 지방은 간으로 직접 배출되므로 간 건강이 중요합니다. 설탕, 알코올, 늦은 저녁 식사를 줄이는 것은 간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을 제거합니다. 간이 더 이상 과부하되지 않으면 저장 신호를 덜 보내고 조절 신호를 더 많이 보냅니다.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극적인 체중 감량 없이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 낮추기. 내장 지방은 염증성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수면 부족, 초가공 식품, 지속적인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는 염증을 높게 유지합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음식 선택을 단순화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 신호를 줄이는 것이 칼로리 제한보다 내장 지방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차분한 시스템은 지방을 더 기꺼이 방출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극단적인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걷기, 가벼운 저항 훈련, 규칙적인 움직임은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근육이 설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인슐린 노출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은 보호 이점을 잃습니다. 강도보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 섭취 부족하게 먹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적절한 단백질은 근육을 지원하고 혈당을 안정화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은 염증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장 지방은 몸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받는다고 느낄 때 물러납니다. 이러한 전략은 며칠 만에 극적인 시각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내부 신호가 방어에서 안정으로 바뀌면 내장 지방은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내장 지방은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호적이기 때문에 몸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방출합니다. 내부 개선은 종종 몇 주 내에 시작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대사질환, 당뇨병 또는 만성염증 상태가 있다면 진행 속도가 더 느릴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식단을 피하십시오. 심한 칼로리 제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실제로 내장 지방 유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이 지치거나 공격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장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뱃살이 모든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방은 조용히 작동합니다. 내장 지방은 수치심, 압력 또는 극단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전과 안정에 차분한 신호에 반응합니다. 인슐린이 진정되고 간이 회복되고 염증이 감소하면 이 위험한 지방은 아무런 소란 없이 서서히 물러납니다. 건강은 배가 얼마나 납작해 보이는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로 정의됩니다. 이 비디오가 지방 감량을 다르게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내장 지방의 역할에 놀랐습니까? 두려움이나 과장 없이 과학적 설명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비디오에서는 왜 덜 먹는 것이 항상 더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이 종종 가장 중요합니다.